아 너무 힘들다. 누가? 탄압받고 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최소한의 운동도 할 수 없어서 소화에 문제가 생겨서 애를 먹는다. 너무 좁은 데서 있어서. 너무 좁은 데 있으니까 어디가 좁아요? 그러니까 이 독방이 원래 우리가 3.5평 예상했는데 지금 네. 현실은 과밀 수용으로 2.2평대라는 거 아니에요. 1.8평.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좁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처참한 주거 환경으로 생지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다. 처참한 주거 환경으로 생지옥이요? 네. 거기 들어가고 싶은 다른 재소자들 꽤 많을 것 그렇게 같아요. 물가방에 수천만 원 있는- 뒷돈 주고 거기 넣어달라고 해서 독방 넣었다는 게 이번에 거기 생지옥이. 서울구치소 압수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소연은 듣지 않습니다. 놀라운 대목이 있어요. 네?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반인권적인 탄압에 대해 미국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개입을 촉구한다. 미국이요? 네. 둥절이에요, 둥절. 지금 트럼프가 당황했을 겁니다. 둥절. 어리둥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1.8평 독방에 받침대에 쭈그리고 앉아 간신히 식사하고 그 위에다 성경책 놓고 읽는다. 이분이 평소에 성경책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운동도 못해 소화에 애를 먹고 밤에 자리에 누우면 꼼짝달싹도 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이 심평에게 했다는 하소연인데 거기 신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상하리 많지 그의 얼굴은 맑은 표정에 아주 평안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대화 내용은 밖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내 손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다 썼어요. 싱긋 웃었다도 있어요. 싱긋 웃었다. 네, 그래서 이게 저도 뭐 페북에 앞뒤가 하나도 안 썼지만 아니 이게 너무 유치해서 그리고 서술이 의도가 뻔하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심파소설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은혜를 진짜- 듬뿍 받고 아니 왔네요. 앞에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굴은 편했다. 앞뒤가 안 아니 그리고 맞는데. 송영길 대표가 그랬잖아요. 원래 아마 3평에 모자라는 2점 몇 평대일 거다. 네가 네. 말하는 1.78평은 그냥 너의 주관적인 거니까 실제는 2평이 넘는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나도 거기 11개월 있었다. 나야말로 정말 거기 있었었다. 난 거기서 책을 300권이나 읽었다. 네가 거기서 책을 못 읽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네.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지금 로비하고 있다. 아, 독방 가고 네, 싶다.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 크기면 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느끼는 게 뭐냐면 생지옥이라니. 대통령은 어쨌든 전직 대통령도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자기가 내린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자기의 부하들은 인생이 다 망가지고 자기보다 훨씬 열악한 수용 조건에서 지금 깜빵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1.8평이네 2점 몇 평이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수용 조건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교도소 생활, 그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무슨 어떤 변호사는 와서 뭐 그 영치금 좀 넣어달라고 징징거리지를 않나. 김우수. 그리고 또 이분께서는 뭐 나 이렇게 힘들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말 그 같은 당의 그분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무참한 느낌들, 너무 부끄러운 느낌들. 게다가 그리고 보통 이게 이 정도 정치 이제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면 요런 상황에서 물론 뭐 구치소 생활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국민들이 고생하시는 거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 이거 과분하다고 생각한다. 요 정도 정치적인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인품도 안 되고 그럴 훈련도 안 된 사람인 거죠. 와. 과거에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 옥공 네. 생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메시지라든가 그때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말이라도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변호사들이 실제로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변호사들이 아직도 충성한답시고 예. 무슨 영치금 넣어달라고 그러고 아니면 뭐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대통령의 얼굴은 맑고 편안해 보였다고 이런 심파를 쓰시는 건지. 그거는 그냥 자기 장사하는 거예요. 이 심평 변호사도 예전에 판사 출신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가 형사 재판할 때 피고인들 많이 보냈어요. 그때는 이보다 훨씬 더 열악한 곳으로 정말 한 10몇 명씩 같이 홍거 수용하는 곳으로 네. 다 보냈어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슬퍼한 적이 없어요, 이분은. 내가 알기로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죠. 자기 장사하는 거예요. 여튼 미국이 좀 도와달라 이런 미국이 얘기를 너무 신평 부끄럽습니다. 변호사가 했다는 응답을 거고요. 기다려- 뭐 기다려보겠습니다. 시대 뒤떨어진 네. 이야기네요. 미국이 문제적 갑자기 이야기. 왜는? 그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미국에 항공모함이 이미 와 있고 트통께서 와서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중국 간첩들 싹 잡아갈 것이다. 예. 그래서 윤카를 다시 복원할 것이다. 윤 대통령 각하를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저는 심평 변호사 얘기를 뭐 미국에서 이거를 도와달라라는 얘기할 때 야, 이분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이분도 완전히 극우 집단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좁은 공간 1.8평 거기에 하루하루를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심평 변호사가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친 짓이다. 반인권적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잖아요. 게다가 법무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지금은 일반 재소자들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여건에 있는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장 재구속 이후에 여러 차례 접견을 했었죠. 특히 그 지금 폭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켜 있는 접견실을 여러 차례 이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 의혹이 나온다고 저희가 전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네. 당장 이 심편 변호사도 바로 이런 접견실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자, 이런 상황인 그러니까 자기가 접견을 하고 싶을 때 아무런 제약 없이 접견을 하는 이런 상황이 생지옥이라면 접견조차 제대로 못하는 다른 재소자들은 생지옥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왜 미국한테 나서달라는 건가요? 자, 이런 보도가 하나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앞서서 그 트럼프 측근으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 부소장이 최근에 미국을 방문한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났는데 자, 그 자리에서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부당 대우를 받으면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러자 이제 심평 변호사가 바로 이 기사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반인권적인 탄압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개입을 촉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자, 일반 지지자도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린 변호사가 그것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직후에 미국이 나서달라, 미국이 국내 내정에 네. 간섭해달라 요구하는 거는 그 자체로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법 계엄을 한 전직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미국더러 내정 간섭해달라는 요청이잖아요. 게다가 트럼프 측근이 저렇게 말한 게 사실입니까? 일단 그래서 당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의원에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비슷한 맥락의 발언이 있었다고 확인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미국 정부나 정치권의 공식 발언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언급이었고 미국 조야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이었고 또 네. 심각한 톤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평 변호사 같은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들이 과대 해석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을 트럼프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해줘야 관세를 15%로 인하해주겠다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런 근거 없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아, 관세 관련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군요. 근거 없는 주장이죠. 네, 알겠습니다.